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경제학 복습 테스트 제2회 수요와 공급의 기초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자, 다음 중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의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여러분 우리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볼 때는 언제나 두 축이 어떤 변수인가? 네,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수평축에 있는 변수와 수직축에 있는 변수, 요 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나타낸 함수 관계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수평축에 있는 변수랑 수직축에 있는 변수가 변하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b라고 할게요. 플러스 c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x랑 y와의 관계를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 이외에 다른 변수 요인들이 변하잖아요. 얘는 물론 이제 기울기와 관련된 것이고 a, 아니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b나 c가 변하게 되면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요에 대한 함수를 표현할 때 여기 수요 함수를 q라고 쓸게요.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떤 P, 이게 x제라고 하면 x제 가격, 다른 제와의 가격, 소득이라든가 취향이라든가, 이게 이제 그 시장 수요 전체에 뭐 인구수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x제의 q 수요량과 P, 요거 두 개와의 관계를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한 게 수요함수잖아. 그러니까 그 제와의 가격 이외에 나머지가 변하게 되면 얘네들은 수요량제를 빼고 설명하죠. 곡선 자체가 우리가 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얘는 어떻게 돼? 곡선 상의 이동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재화가 있는데 수요의 변화, 수요량자를 뺐으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은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게 되면 이건 곡선 상의 이동이죠. 그래서 얘는 수요량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외에 다른 재화의 가격이라든가 소비자의 기호라든가 인구 변화라든가 소득 분포, 소득 이런 것들이 변하면 얘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의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1번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거니까 좀 잘 체크해 주도록 하시죠. 자, 다음 2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 공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 볼까요?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자,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맨드 곡선이 우측 이동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공급이 증가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급 곡선이 역시 우측 이동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모두 우측 이동하게 되면, 자,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여기가 Q고 여기가 P 이렇게 있습니다. 공급 곡선이고 수요 곡선 있는데, 이때 디맨드 곡선이 우측 이동했는데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변화 전과 변화 후를 따지면 변화 전과 변화 후가 이렇게 있잖아요. 가격은 사실 올라갈지 내려갈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게 많이 이동했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고요.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Q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 이거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맞습니다. 거래량 얘기했으니까. 오케이? 이해되시죠? 다음 2번. 가까운 장래에 가격이 상승이 예상되면 수요가 줄어든다. 아, 여러분 이거 틀렸죠. 왜냐면 앞으로 일주일 후에 가격이 비싸질 걸로 예상이 되면, 지금 이거 예상이잖아. 예상이니까 이거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해야 됩니다.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데 앞으로 비싸질 것 같이 생각되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사재기를 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래서 어디로 이동한다?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3번. 자, 소득이 증가하면 열등제 수요가 줄어든다. 맞죠? 여러분, 소득이 보통 증가하게 되면 이거는 XJ의 소비량이 그 재화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게 맞는데 보통 그럴 경우는 정상제고요. 열등제인 경우에는 오히려 소비량이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소주의 값이 오르게 되면 죄송합니다. 소득이 돼버렸어요. 소주의 값이 오르게 되면 대체제인 맥주의 수요는 여러분 대체제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소주의 값이 상승하게 되면 사람들이 소주에 대한 소비량은 감소하게 되고 그 대신에 대체할 만한 여기 나와 있는 맥주의 소비량은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소주와 맥주와의 관계는 얘네 둘의 관계가 서로 경쟁 관계 아니겠습니까? 소주가 망하게 되니까 맥주가 흥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대체제 관계에 있다, 대체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네, 그 정도 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5번 공급의 변화랑 공급 곡선. 그래요. 이게 기본 개념을 잡기 위해서 했는데 공급의 변화와 이거 비교해야죠. 양자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랑 구분하셔야 됩니다. 공급량의 변화와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자가 들어가면 곡선상의 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틀린 거 하면은 2번이 틀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네, 그 정도 보시고 다음 볼게요. 자, 3번 봅시다. 수요 공급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1번 보시면 수요는 소비자가 특정 상품을 구입하고자 이거 구입한 게 아니라 구입하겠다라는 willingness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쵸? willingness to buy라고 할까? purchase라고 할까요? 자, 내가 구매하려고 하는 의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욕망을 뜻한다. 오케이. 다음 2번. 어떤 열등제의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자, 열등제인데요.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 열등제의 수요 곡선은 가격이 비싸졌습니다. 자, 그러면 보완제 가격이 상승했어. 그러면 Y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Y제의 소비량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완제라고 했잖아. 그래서 Y의 소비량은 줄어들게 되는데 지금 보완제 관계라 했으니까 X의 소비량도 감소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등제의 수요 곡선은 좌측 이동한다. 그 열등제라고 이제 보시면 이건 소득과 관련된 건 없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열등제의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그랬으니까 여기 보시면 열등제의 가격, 저 뒤에 보시면 가격 효과할 땐 대체 효과, 소득 효과 그렇게도 볼 수는 있긴 한데요. 그 다음에 열등제의 요 가격이 올라가면 나의 실제 소득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소비량 자체가 증가하는 그렇게까지 해서 복잡하게 갈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우선 가긴 아니야. 여기 기본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살짝 이 정도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볼게요. 자, 3번 보시면 생산 기술의 향상은 열등제의 공급 곡선도 여러분 이거는 열등제랑은 상관없습니다. 생산 기술의 향상이다 그러면 우리가 공급 곡선이 비용 곡선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X제가 있고 X제 가격이 있는데 공급 곡선이 우상향 하잖아요. 비용이 이렇게 기술 진보로 인해서 감소하게 되면 코스트가 하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공급 곡선이 하방 이동하는 거 오케이 무난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방 이동하는 거를 옆에서 보면 우측 이동이고요. 밑에서 보면 하방 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초과 공급은 가격. 여러분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잖아. 그러면 시장에서 공급량이 되게 많은 거야. 그럼 가격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점차 하락하게 됩니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이게 바로 초과 공급이죠. 그러면 아니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야. 사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볼게요. 5번. 상품 가격의 하락과 시장 내의 구매자 수요의 증가는 수요 곡선을 같은 방향으로 이게 표현이 좀 애매한데 여러분. 그 상품 가격의 하락이다. 그러면 이거는 곡선 상의 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구매자 수의 증가는 이거는 곡선 자체 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곡선 자체는 얘는 뭐 우측 이동이라 할 수 있겠죠. 얘는 곡선은 가만히 있으니까 같은 방향이 아니고 그 상품의 가격이 변하면 이건 곡선 상의 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정도 하시고요. 다음 4번 볼게요. 자, 4번.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하고 수요 곡선이 불변이다. 예, 그냥 가볍게 보시죠. XJ에 대한 수요량이 있고 XJ에 대한 가격 이렇게 있습니다.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고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수요 곡선은 가만히 있는데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측 이동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자, 균형점이 균형 전과 균형 후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 A점에서 여기 B점으로 보시면 되겠죠.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만약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측 이동했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가격이 만약에 PA로 가만히 있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C라고 할게요. 여기 원래 균형점에서 이렇게 우측 이동하니까 가격이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얘가 쭉 지워지는 거니까 초과 공급 상태가 됩니다. excess supply 상태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바로 앞에도 본 것처럼 공급이 훨씬 더 공급하려는 양이 훨씬 더 수요량보다 많은 거죠. 굳이 양자를 붙이면 그러면 시장에서의 가격은 초과 공급량이니까 점차 가격은 하락하게 되면서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새로운 균형점으로 이동해 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P, B로 가격은 점차 하락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맞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요량은 증가하고 공급량은 감소하고 거래량은 증가하죠. A에서 B니까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불변이다.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4번이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수요 공급과 관련한 기초적인 내용을 살펴봤거든요. 잘 정리하시고요. 편안하게 한번 보시고 지금 말씀드리는 문제들은 그냥 기본 강의를 들으시면서 리뷰한다라는 차원으로 보셔야 되고 우리가 보통 나중에 실전 문제 볼 때는 이거보다 훨씬 당연히 어렵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개념 정리 좀 잘 해보셨으면 해서 같이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